편안한 밤 되십시오. BBC 코리아 재방송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영국 공영방송 BBC 뉴스의 한국어 라디오 BBC 코리아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비키정입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엔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북 정책의 상황과 전망, 전문가들과 짚어봤습니다. 한국에선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라는 게 부대원들에게 밝혀질까봐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재판을 앞둔 동성애자 군인이 BBC에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양성 평등 지수가 심각하게 낮은 국가 중 하나죠. 중동 사우디아라비아가 마침내 여성 운전을 허용했습니다. Jumping and screaming and I was so excited. It's a great victory. BBC 코리아 방송 리차드 김 기자의 오늘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면 북한에 파괴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한 뒤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are totally prepared for the second option, not a preferred option, but if we take that option, it will be devastating. I can tell you that, devastating. For North Korea. That's called the military action.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대사 추방 결정을 내린 스페인에게 감사하다면서 모든 나라가 북한 정권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조선중앙은행과 농업개발은행 등 10곳과 외국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는 북한인 26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완전한 북한 고립 전략을 한 단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남부에 위치한 대형 무기 창고가 현지 시간 26일 밤 두 차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주민 3만 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Зрозуміти причину виникнення цієї надзвичайної ситуації. Це арсенал. 현지 경찰은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며 무기 창고가 우연히 파괴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테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국회 여성가정위원회가 일본 위안부 피해자 기리묘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미래지향적으로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중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 수밖에 없다며 한국 정부에 이 같은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석탄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을 선언한 이후 5달 만에 다시 북한에서 1억 3천만 달러의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역행하는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동안 금지해왔던 여성 운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현지 시간 26일 국왕이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여성 운전을 금지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사우디 여성들은 너무 기뻐 믿을 수 없다며 우리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반겼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영국 런던에서 보내드리는 BBC 코리아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비키정입니다.
지난 21일 한국 정부는 북한에 8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북 지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국정원 전 실장이자 한중대 석좌 교수인 김정봉 교수는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한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유지해왔던 정책이거든요. 전부 다 의약품과 임산부를 위한 그런 식량 지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북한 정권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과 미국의 갈등으로 국제사회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 계속해서 김정봉 교수가 말합니다. 지원하겠다는 것을 결정한 시기 자체가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다는 비난을 받을 만하고 북한이 도발한 직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의 의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남관계 개선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의지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아베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입장을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국제사회와 궤를 달리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과 북한 사이의 냉각 기류 과연 빠른 시일 내에 풀릴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특별한 진전을 보이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국면은 북미 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강대 강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국제사회 대화의 장으로 나올지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I love these countries. I devote myself for the countries. And I need only one thing for the countries, that we need to protect the democracy. We need to protect all the things with the right way of the country. 방금 들으신 목소리, 태국 잉낙 친나와 전 총리입니다. 친나와 전 총리는 비리를 눈감아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잠적했는데요. 법원은 일단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젠 친나와 전 총리의 행방을 찾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케빈 킴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잉낙 친나와 전 총리는 지난 2011년 정계에 발을 들인 지 불과 2달 만에 첫 여성 총리직에 올라 세간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당선됐을 당시 오빠의 힘으로 총리가 됐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뒤 해외로 도피한 탁신 친나와 전 총리의 여동생이기 때문입니다. 잉낙은 취임 직후 일어난 홍수 후유증을 빠르게 극복하고 쌀 수매가 인상 등을 통해 농민과 도시 빈민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잉낙의 인기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2013년 탁신 전 총리의 정치 사면을 무리하게 추진하던 잉낙은 걷잡을 수 없는 반정부 시위에 직면했고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태국 검찰은 잉낙이 재임 시절 시장보다 높은 가격으로 쌀을 사들여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켰고 이 과정에서 부정부패를 방치했다며 그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잉낙은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도피했고 법원은 부패 혐의를 받는 정치인에 한해 골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바탕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케빈 킴 기자였습니다. 현재 한국에선 10명 넘는 군인들이 동성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군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BBC와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신원 보호를 위해 대역의 목소리를 사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데이비드 강 기자입니다. 동성애자라는 말 이유로 범죄자처럼 살아야 하는지, 이 법은 동성애자를 죽이기 위한 법인 것 같습니다. 그는 군형법 제92조 6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학문 성교를 비하하는 표현인 개간이나 그 밖에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군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갑자기 온 경우라서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어플을 통해서 누구누구를 만났는지, 얘랑은 어디서 무엇을 했냐,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 증거자료를 알아갔습니다. 한국에선 동성애에 대한 시각차가 다양합니다. 소수 동성 연애자 당사자들에게는 절박한 문제이지만 민망하거나 불편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군대 내에서의 시선은 더욱 싸늘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동성애자라는 게 부대원들에게 밝혀질까봐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직 가족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 나라에선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한테 문제 얘기한 것도 있고, 어릴 적부터 꿈이 군인이었고 나가면 지금과 전혀 반대의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새로운 직장도 구해야 되고, 만약 이게 실형이 확정되면 아마 그거에 대해서 군대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뭐 혐오심 이런 게 엄청 강하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는 엉망이 된 자신의 삶에 대한 씁쓸함과 배신감을 호소합니다. 한국 헌법재판소에선 현재 해당 군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재판대에 서게 된 군인들을 돕고 있는 김인숙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군대 내 동성애자가 한 명이라 할지라도요, 이거를 처벌하는 건 야만인 거고,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형법 내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이 있었지만 사실상 최근에 뭐 한두 건 이렇게 어쩌다가 뭐 동영상이 올렸거나 뭐 발견되는 경우 외에는 사실상 이 법으로 처벌된 경우가 없었는데, 최근에 군의 그 유력한 책임자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군대 내에서 이런 범죄를 반드시 색출해내야지 된다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법을 가지고 온 군대를 다 뒤져가지고 이른바 색출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군형법 91조의 6은 헌법상의 개인의 성적인 자기결정권, 행복 추구권, 평등권 뭐 등등 헌법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저희가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법률 심판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BBC에 직접 의견을 밝혔는데요. 국방부는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기강을 고려하면 동성애 행위를 추행죄로 분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군형법 조항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한 차례 합헌 결정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BBC 코리아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비키정입니다.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드디어 내년부터 여성도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성 운전이 금지돼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시는 분이 더 많을 텐데요. 자세한 내용 BBC 코리아 황수민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율법을 가장 보수적으로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적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운전을 금지한 국가로 많은 여성 단체에서 이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사하 나시프도 반대 운동을 벌여온 여성으로서 이번 소식에 대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I turned on the TV, the Saudi channel, and there it was, and I couldn't believe it. 텔레비전을 틀어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진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막 소리 지르고 웃고 그랬죠. 저희가 정말 오랫동안 원했던 게 드디어 이뤄졌으니 정말 대단한 승리입니다. 여성 운전 금지가 사우디 법으로 명문화된 것은 아니었지만 여성들에게 운전 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아 사실상 운전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를 어기고 여성이 운전을 하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보수단체들은 결혼한 여자들이 운전을 하게 되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을 거라며 해당 금지령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역사적이라 표현되는 이번 결정은 빈 살만 왕세자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빈 왕세자는 2030년까지 사우디 전방위 개혁을 선언한 국가 개조 프로젝트 비전 2030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석유 고갈을 대비한 경제 성장 전략으로 사우디 여성의 경제 활동을 늘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선 현재 개방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왕세자를 중심으로 여성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정책들이 하나둘씩 추진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빠르게 녹아 해수면이 날로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해수면 상승의 주범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식물성 조류인데요. 그 이유를 영국 BBC의 기환 킴이 전해드립니다. 북미 대륙과 북극 바다 사이 그린랜드는 한반도 너비의 8배에 달하는 빙하로 뒤덮여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사이 기온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이 거대한 얼음섬도 천천히 녹아내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빙하 주변에 햇볕을 먹고 사는 조류가 자라나면서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두울수록 태양열을 잘 흡수하는 성질에 따라 거뭇거뭇하게 조류가 낀 얼음들이 한층 더 빠른 속도로 녹기 시작한 겁니다. 과학자들은 그린란드의 빙하가 모두 녹으면 지구의 해수면이 7m 정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바다에 가까운 도시들이 상당수 물에 잠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빙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겨울 눈이 쌓이는 속도보다 빙하가 녹는 속도가 더 빨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기환킴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 무서울 정도죠. 사람이 못 푸는 수학 문제들을 척척 풀어내는 건 물론이고 스스로 표지판을 읽으며 자동차 운전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에서 정치인의 공약과 유권자의 마음을 분석해 투표를 대신해주는 로봇까지 등장했습니다. 영국 BBC의 케빈 채가 전해드립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투표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뽑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대표를 선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나이젤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컴퓨터를 개발한 한 과학자가 나이젤이 이 어려운 결정을 우리 대신 내려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과학자는 또 나이젤을 통해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과학자는 나이젤의 유일한 목적은 당신이 누군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이젤은 여러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오가며 스스로 배우는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정치를 로봇에게 맡길 준비가 됐을까?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이안 골딘 교수는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정치인들이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위협이 될지 기회가 될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국 공영방송 BBC 뉴스의 한국어 라디오 BBC 코리아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재밌거나 황당하거나 지구촌 이색 소식 리차드 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흔히 멍청하거나 우둔한 사람을 새대가리라고 놀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알고 보면 새가 그렇게 멍청한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더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새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독일의 한 대학팀은 새의 작은 뇌 안에 신경세포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하다가 다른 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새대가리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결혼사진 촬영하던 한 신랑이 강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 정장을 입은 채로 물속에 뛰어들어 화제입니다. 결혼을 앞둔 한 캐나다의 부부는 케임브리지 공원 다리에서 결혼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랑은 다리 아래서 허우적대는 한 소년을 발견했고 이 남자는 화려하게 결혼식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한치의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를 무사히 구조했고 사람들은 이 신랑에게 영웅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BBC와 인터뷰에서 물속에 빠진 아이를 머리를 보자마자 물속에 뛰어들었다며 아이는 무사히 구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리차드 김 기자의 지구촌 이색 소식이었습니다. (9월 28일) 한반도는 전체적으로 맑겠습니다. 함경북도 원산과 강원도 영동지방 등에선 아침까지 빗방울이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오후부턴 차차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1도, 개성 24도, 함흥 22도, 그리고 청진 18도를 비롯해 서울 23도, 부산 26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최대 2.5m, 서해북부 최대 2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당분간 옷차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영어 English Language Training 시간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기초 회화부터 실력자를 위한 고급 영어 표현까지 BBC 코리아 방송이 다채롭게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에서는 영어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표현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승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기를 소개하는 표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자신을 소개하는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Hello, I'm Shan. What's your name? Hi, my name's Phil.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어려우셨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이 대화를 나누어서 자세히 알아보고 천천히 연습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한 사람은 Hello, I'm Shan. 안녕하세요, 저는 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Hello, I'm 누구누구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죠? 듣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Hello, I'm Shan. 그 다음엔 상대방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What's your name?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자, 듣고 따라해 보세요. What's your name? 그 다음엔 두 번째 사람이 다른 표현으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My name is. 제 이름은 자기소개를 할 때 I'm 뿐만 아니라 My name is 라고 제 이름은 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I'm 최승훈 아니면 My name is 최승훈 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듣고 따라해 보세요. My name's Phil. 이름을 말한 후에 Phil이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듣고 따라해 보세요. Nice to meet you. 다음은 샨이 답변으로 Nice to meet you. 그리고 끝에 to를 붙였습니다. 상대방과 똑같은 말을 할 때에는 저도라는 의미의 to를 붙여서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듣고 따라해 보세요. Nice to meet you too.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표현들을 다이얼로그를 들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Hi, I'm Pete. What's your name? Hi, my name's Mark.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Hi, I'm Alice. What's your name? Hi, my name is Claire.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네,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번에는 영어 문장을 듣고 따라해 보세요. Hello, I'm Shan. What's your name? Hi, my name's Phil.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영어 표현들을 잘 기억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글 문장을 듣고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짠입니다. Hello, I'm Shan.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What's your name?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펠입니다. Hi, my name's Phil.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too.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전체 대화를 듣고 오늘의 핵심 표현들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ello, I'm Shan. What's your name? Hi, my name's Phil.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영어로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고 상대방의 이름도 물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배운 것을 잊지 마시고 친구랑 같이 서로의 이름을 영어로 물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Nice to meet you 라고도 꼭 말해보시고요.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Bye!
여러분 안녕하세요. English Expression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영어 표현들을 소개해드리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승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makeover라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makeover, 무엇을 만들어내다? 무슨 뜻일까요? 자, 그럼 페이페이와 캐서린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페이페이가 캐서린이 looks totally different, 아주 다르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Catherine, is that you? Wow,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there. You look totally different. Yes, it's me. What do you think? You look different. It's very different to your normal hairstyle. But it really suits you, and it makes you look a lot younger. Younger in a good way, I hope. Most definitely. Normally you wear quite dark colours, but these are so bright. You look really pretty. Oh, thanks, Feifei. 페이페이는 캐서린을 recognize,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캐서린의 모습이 그 전과는 looks totally different,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점이 캐서린을 더욱 어려 보이게 만들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바로 헤어스타일이었죠. 자, 그럼 계속 들어보시고 캐서린의 어떤 점이 또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t's true, but something else is different. Let's see. Your eyeshadow, blusher, lipstick. You've completely changed your makeup. Oh, yeah, the makeup. Yes, that's different too. Everything's different, in fact. I've had a makeover. A makeover? I said you've changed your makeup. What's all this about a makeover? Yes, I've changed my makeup. And I've changed my hairstyle and the type of clothes I wear too. When you make lots of changes to something so that it looks completely different, fresh, new and much better, you've given it a makeover. Oh, you've completely changed your appearance so that you look better, fresher, nicer. That's a makeover. So, what verbs go with makeover? Have a makeover. Give something a makeover. Get a makeover. Need a makeover. 캐서린은 자신의 외모와 스타일, 모든 것을 바꾸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인 것이죠.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녀는 makeover, 변신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비단 사람뿐 아니라 건물이나 물건 같은 사물에도 makeov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I was so fed up with the way my husband dressed. He looked so untidy all the time. I threw out all his old clothes and took him shopping for a complete new wardrobe. Now he's had a makeover, he looks as handsome as he did when we first met. This room looks so old-fashioned. It really needs a makeover. Yes, if we paint the walls and change the curtains, it will look so much better. So not only people, but also things can have makeovers. You can give almost anything a makeover, Feifei. Even you can have a makeover. I'll take you shopping if you like. We can start with your hair. A nice shortcut, I think, would suit you. Then we'll get you a nice new pair of skinny jeans and change your makeup. I do not need a makeover. All right. Well, if you change your mind, you know where I am. Now, I must be going. I'm going to give my living room a makeover, and there's a sale on at the furniture shop. Well, good luck with that, Catherine. 그럼 이제 캐서린은 그녀의 방을 메이크오버하기 위해 가구 매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외모를 메이크오버 하신 적이 있나요? 혹시 집에 있는 방을 메이크오버 하신 적은 없나요? 만약에 하신다면 어떻게 메이크오버를 하시겠습니까? 그럼 다음 이 시간에 English Expressions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BBC 코리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BBC 코리아 재방송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영국 공영방송 BBC 뉴스의 한국어 라디오 BBC 코리아 방송을 듣고